있어야만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는 어떻게 에너지를 만드는지, 자, 이 과정을 살펴보면 쌍디 바이오 제품이 다른 제품과 어떻게 다른지, 차별성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좀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 세포 안에서 영양의 분자들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세포의 그냥 예전의 모형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모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세포 안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수천 개가 넘는 소기관들이 있죠. 공장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 공장들이 제대로 가동이 되려면 필요한 것들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섭취한 영양의 분자들이죠. 예, 근데 이 분자들이 이 필요한 곳에 어떻게 전달되느냐 이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은 바로 열쇠 자물쇠의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예, 물리적인 접촉에 의해서 결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마치 자물쇠에 열쇠를 꽂아가지고 돌리듯이 이게 두 개의 분자가 필요한 분자들이 서로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결합이 되는 이런 모델들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는 얘기죠. 자, 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실제 세포 안에서 어떻게 영양의 성분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해 나가는지 하는 작업도입니다. 예, 대사지도라고 하죠. 자, 대사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그 물질을 분해하는 과정들을 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모두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기에 동그랗게 이렇게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효소입니다. 우리가 효소에서 이제 이 영양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이게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칠수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서로 연결되는. 그런데 이 세포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 화학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예. 책에 의하면 1분 안에, 1분 동안 60초죠. 1000만 번 정도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빠르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 필요한 것들이 제대로 거기에 정말로 물리적인 서로 접촉에 의해서 결합이 된다면 그게 가능해지냐 이거죠.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죠. 1000만 번에 이 조그마한 세포 안에 1분에 1000만 번 정도의 화학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알려진 사실이 바로 이렇게 결합되는 것이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결합이 아니라 바로 파동끼리에 마치 라디오 우리 수신기 틀어놓으면 그 주파수에 따라서 우리가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송신기와 수신기와 송신기와 같은 그런 어떤 파동에 의해서 같은 주파수가 있으면 서로가 울리지 않습니까? 공명현상으로 이렇게 결합이 된다. 그 얘기는 세포 안에는요 전부 다 영양의 전달이 파동으로, 그래서 세포 안은 굉장히 시끄럽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 우리 몸에서 세포 안에서 모든 일이 날 때는 입자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파동으로 전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좀 기억을 하시면서 다음 얘기를 들으시면 이해도가 조금 높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는 두 가지 대사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대사 과정이 있냐면 첫 번째 대사 과정은 분해 대사 과정, 두 번째 대사 과정은 에너지 대사 과정입니다. 자, 분해 대사 과정이라는 것은 영양소가 이 에너지를 만드는 그 세포에 전달되는 과정. 어떻게 전달되느냐?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가 점점 작아지면서 전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에너지 대사 과정은 세포 안에 들어와서 그 영양이 에너지를 만들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드느냐 하는 에너지 대사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분해 대사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합니다. 그러면 이 음식 속에 있는 영양소가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만드는 장소인 세포에 전달돼야 되겠죠. 바로 이 전달되는 과정에 많은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분해가 일어나야 되겠죠. 치아를 통해서 꼭 씹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침샘이 자극이 되면 침이 흘러나와서 그 음식물하고 침하고 같이 섞여져서 식도를 거쳐서 위로 넘어갑니다. 위에는 위산이라는 강력한 산이 있습니다.
쇠붙이도 녹일 정도이니까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를 다 녹여버립니다. 그 녹인 뒤에 유문을 통해서 12장으로 건너가면 그 12장에도 소화액이 두 개가 있습니다. 췌장에서 소화액이 나오죠. 예, 이자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담낭에서도 소화액이 나옵니다. 담즙이라고 하죠. 바로 이런 어떤 소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소장입니다. 소장에는 장액이라는 소화액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의 소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물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크기가 줄여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딱 줄이다가 적당한 크기가 되면 그때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됩니다. 흡수되는 것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소장에 있는 점막을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점막을 통해서. 자, 이렇게 흡수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세포로 전달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세포에 들어가기에는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간으로 가는 특별한 통로인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보내집니다. 간에는 1000개가 넘는 효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효소의 반응을 통해서 또 쪼개지고 또 합성되기도 하고 또 분해 변화가 되기도 하고 이런 등등을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세포에 전달될 때는 그 크기가 분자 크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세포에 전달될 때는 크기가 분자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과정들을 거쳐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 과정을 역할해주는 우리 몸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꾼이 효소입니다. 효소는 한 가지를 밖에 못합니다. 효소에는 한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지령, 명령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A 효소는 A 역할밖에 못합니다. 우리 몸에는 8만여 가지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의 반응을 통해서 효소가 없다면 한 발자국도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바로 세포에 전달된다 이거죠. 그런데 과연 이 부분에 완벽한 사람이 있냐 이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지구상에는 한 명도 있을 수 없겠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100개를 먹는다 하더라도 세포에 전달될 때는 몇 개가 될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좀 젊었을 때는 그래도 한 20, 30개는 전달이 되겠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두 개 내지는 거의 전달이 안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단백질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걸 뺏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머리에서 뺏고 근육에서도 뺏고 뼛속에서 뺏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거를 해결해주는 제품이 바로 쌍디바이오 제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쌍디바이오 제품은 어떤 제품이냐? 아시다시피 양은 10mg밖에 안 됩니다. 한 모금도 채 안 되죠?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영양의 크기는 나노 크기다. 나노 크기. 나노 크기 아주 작은 분자 상태로 이미 농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노가 어느 정도 크기냐? 우리가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1mm입니다. 1mm. 눈금 하나죠. 30cm짜리 아주 작은 눈금 하나. 그 눈금 하나를 100만 조각 낸 게 바로 나노메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조각으로 이미 농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입안에서 그냥 수억 개의 분자로 나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세포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저런 과정을 거칠 필요 없겠죠. 곧장 세포로 전달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 양자원리라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입자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파동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양자원리입니다. 자, 양자란 것은 원자 이하의 세계의 부분을 통칭해서 양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양자의 그 세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양자 중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첩, 말 그대로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뜻이죠. 파동과 입자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앞면에는 입자고 뒷면에는 파동인 것처럼. 그래서 입자일 때는 입자로 작용하다가 파동이 돼서 전달할 때는 파동으로 전파가듯이 그냥 광속의 속도로 샥 전달하고 또 입자가 됐다가 또 샥 전달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두 가지가 동시에 왔다 갔다 한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양자중첩이라고 하는데, 이 양자중첩이라는 현상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몸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입자가 작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나노 정도의 크기가 작아야만, 그래야만 바로 입자와 파동이 돼요. 그래서 이미 세포 안에서 그런 식으로 일어나듯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입안에서 분해되자마자 바로 그냥 이 세포까지 1, 2분 만에 빠르게 전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 제품은 바로 이런 과정들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들. 여기에 조금 약하신 분들, 보통 일반적인 식사를 통해서 영양을 조달하려면 좀 힘들어지죠. 우리는 그런 게 관계없다. 간이 나빠도 괜찮고 흡수 기능이 떨어져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거나 뭐 꼭꼭 씹지 않고 뭐 씹을 것도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들이 거칠 필요가 없다. 바로 곧바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다른 제품들하고 다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제품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 못지않게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다. 바로 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바로 기술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자에 다 밝혀졌기 때문에 어떤 성분에는 기술력이 아니에요. 그건 합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년은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 몸에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전달할 수 있느냐 하는 어떻게 만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 나노란 기술을 식품에 적용한 최초의 제품, 최초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나노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최고일 뿐만 아니라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지난달에 연합뉴스에 나온 입니다. 호주정책연구소에서 이 미래지향기 44개 분야에서 어느 나라가 1등이 2등인지 국가 경쟁력을 조사를 했는데, 중국이 37개 부분이 1등이면서 그 중에 8개 부분, 나노물질 제조 기술을 포함한 8개 부분은 독점적인 지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쌍지바이오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제품은 뭐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제가 제목을 에너지 충전의 효과라고 붙인 이유는, 저희 쌍지바이오 제품, 이 제품은 어느 한 부분을 얘기하는 개별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에너지가 충분하게 충전이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체온이 올라갑니다. 면역력, 우리 에너지의 70%는 체온 유지하는 데 쓴다고 했죠. 그래서 활동량이 많으신 분, 에너지만 분이라 하더라도 에너지가 충분하다면 충분히 체온을 올릴 수가 있겠죠.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이 증강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통증이라든지 염증이 조금씩 없어지면서 사라진다는 얘기죠. 왜? 통증과 염증 자체가 바로 에너지값이 떨어졌어. 그래서 치주염이든 위염이든 무슨 염염염 하는 것도 조금씩 완화가 되다가 궁극적으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피곤이 해결됩니다. 피곤이. 자, 이 피곤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화를 보려면 2시간, 3시간짜리 영화를 보려면 배터리 잔량이 예를 들면 50% 정도 있으면 영화를 못 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가 충만하면 장시간 활동하더라도 피곤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체온이 올라가고 피곤이 해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선행이 돼야만 우리 몸은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일단 환경이 좋아져야만 우리 몸은 개선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개선이 바로 뭐냐면 세포 기능이 조금씩 향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질병이라는 것은 세포 기능 장애를 얘기합니다. 세포 기능이 점점 떨어지다가 어느 낭떠러지에 다다라서 밑으로 폭 떨어질 때, 장애를 일으킬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질병이 있는데, 우리는 그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거죠. 이 세포의 기능이 향상이 된다는 얘기는 그 낭떠러지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병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뜻이죠. 이렇게 세포 기능이 향상이 되면서 생기는 현상이 첫 번째로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목소리도 커지고 그런 것도 빨라지고 힘이 생기는 것, 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힘이
세포의 힘이 자연 치유력입니다. 자연 치유력이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진대사가 좋아집니다. 잘 먹게 되고 잘 주무시게 되고 또 잘 배출할 수 있도록 배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진대사가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건강을 잃으신 분들은 유전자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유전자가 바뀐다. 그래서 유전자가 바뀐다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전자라는 것은 획득된 형질이라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있죠. DNA, 획득된 형질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들은 유전자는 똑같습니다. 또 내 자식도 똑같습니다. 유전자는 그 부모로부터 획득된 유전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들이 건강 상태는 다 다르죠. 그거는 바로 이 각각의 형제들이 태어나면서 또 맞닥뜨리는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부딪혀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그 환경하고 부딪히면서 획득된 형질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뀝니다. 그런 유전자를 우리는 후속 유전자라고 합니다. 영어로 에피제네틱스라 해가지고 후속 유전자. 요즘에 학문은 이쪽에 다 포커스가 모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속 유전자에는 좋은 유전자도 있는 반면에 나쁜 유전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은 당을 많이 섭취하신 분이 있는데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당뇨가 걸리고 한 사람은 당뇨가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뇨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후속 유전체가 있는데 그놈이 한쪽은 잠자고 있기 때문에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뇨가 안 걸리지만 한쪽은 그것이 억누르지 못하고 발현됐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눌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꾸치기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유전자는 깨어내고 나쁜 유전자는 억누를 수 있는, 그러려면 내 몸에 세포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바로 에너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좋은 유전자 중에는 장수에 관련된 유전자가 있습니다. 일명 장수 유전자. 자, 이 장수 유전자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97년도 연구가 시작이 됐는데 현재 과학자들은 장수 유전자 25가지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수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요놈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문제는 요놈을 발현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장수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장수 유전자는 현재 25가지 정도를 밝혀졌지만 크게 세 가지 계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AMPK, 그 다음에 서투인, 시르투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서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뭐냐면 M은 적은 포유류, 멤머드라는 뜻이고요. 엠토르, 타케도브 라파마이신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AMPK가 제일 상위에 있습니다. 요놈이 활성화돼야만 서투인도 활성화되고 또 엠토르는 억제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AMPK입니다. 자, 그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수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바로 밑에 있는 서투인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DNA 유전자를 수순해주는, 손상된 유전자를 수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유전자의 그림입니다. 유전자 굉장히 깁니다. 우리 세포 하나당 유전자가 약 2m 정도 됩니다. 이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안에 이런 두 가닥의 유전자가 2m 정도 들어있다는 건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존재되냐면 저기 그림을 보다 보면 동그란 게 있죠. 거의 실패예요. 우리가 예전에 실을 감아 놓듯이 하는 실패입니다. 뒤통이라는 실패에 이렇게 감아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2m 정도가 한 세포 안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손상을 입은 거를 방치해 놓으면 유전자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럼 세포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세포 분열을 해서 해야 되겠죠. 한 세포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면 끊어진 부분이 사라져 버립니다. 유전 정보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 유전 정보에는 일할 수 있는, 우리 몸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상이 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서투인이 가서 바로바로 손상을 입을 때마다 그것을 수선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유전자가 그
이 장수연자가 하는, 서툰이 하는 첫 번째 역할입니다. 자, 두 번째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이미 망가진 것들이 있죠. 죽은 세포라든지 우리 몸에 있는 소기관 중에서 미토콘드리아 같은 이런 소기관에서 가동을 하지 못하는 망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오래 놔두면 안 되겠죠. 그걸 없애야 됩니다. 그걸 청소해줘야 되는 거죠. 그 청소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다 분해해서, 예. 예. 그 망가진 것들을 다 분해해가지고, 안에 재료를 쓸 수 있는 거는 쓰고, 못 쓰는 거 버리게 해주는, 분해와 재활용해주는, 그리고 우리 몸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바로 누가 하느냐면, 그걸 오토파지 작용이라고, 오토파지라고 합니다. 자가포식 과정이라고, 스스로 먹어치운 데에서 자가포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자가포식에 대한 것은 오래전부터 밝혀져서 노벨상을 받았지만 2016년도에 일본의 요시노리 교수가 그것이 세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관측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죠. 바로 우리 몸에 두 가지 이런 세포를 청소해주는 역할, 이런 자가포식 과정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mTOR가 억제가 돼야만 오토파지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바로 상위에 AMPK가 있는데 그 AMPK가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에너지와 관련된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장수연자인 AMPK가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모든 것을 관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장수연자에 대한 연구는 199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있는 싱크레 교수팀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런 어떤 이 장수전자, 하버드 어디에서 연구했던 그 결과들이 한국의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왼쪽에 있는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때는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근데 이 노화의 종말이라는 걸 한 5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 딱 결론은 하나로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한 문장이 바로 뭐냐면 노화는 질병이라는 얘기입니다. 노화 자체가 질병이라는 얘기죠. 자, 이 노화가 질병이라는 얘기는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좋습니다. 언젠가는 치료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언젠가는 멈출 수가 있다는 얘기죠. 현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는 노화의 속도를 줄이는 수준이지만 언젠가는 노화는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질병 코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질병 코드가 NGEA2A라는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의 뜻이 바로 노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022년도에 FDA에서 임상이 시작이 됐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15년, 20년 지나면 노화약이 없다 해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노화를 갖다가 늦추는 수준이다. 언젠가는 노화를 막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역전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후순 유전자가 특히 장수연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지게 된다면 우리 몸은 바뀌면서 이제는 노화의 속도가 점점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노화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노화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태어날 때처럼 단지 속도가 다릅니다. 10대 때는 시속 10km 속도로 달리고 70대는 70km 속도로 달릴 뿐이라는 거죠. 브레이크도 없이 달립니다. 그런데 부중 유전자가 변하면서 나쁜 유전자는 억제가 되고 좋은 유전자는 활성화되면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어찌 되냐면 브레이크가 밟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제품을 오래 드신 분, 최소한 1년 정도 드신 분들 얼굴을 살펴보면 최소한 2, 3년, 많게는 7, 8년 이상 젊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사진 몇 장을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자, 비포 애플 사진 보십시오. 굉장히 젊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오랫동안 동안으로 갈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지만 최소한 한 5, 6년 정도는 젊어 보이게 충분히 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계신 분이 심영규 교수님이시죠? 예. 30kg 뺐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젊어 보입니다. 지금은 더 젊어 보입니다. 예, 왼쪽에 우리 박지영 그린 다이아님, 예, 10년 전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더 낫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오른쪽에 계신 분이 바로 이국철 장입니다. 대표적인 사례죠. 예,
2021년도 4월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2년 전의 모습입니다. 지금이 훨씬 더 건강하고 젊어 보이죠. 우리 정재호 스폰서님, 보십시오. 그 부어있다 얼굴도 빠지면서 지금은 더 갸름하시고 더 젊어 보이세요. 우리 심영규 교수님 부인이신 우리 천자가 그린 다이앤 보십시오. 그 모습이 작년에 제가 뵀을 때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젊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내 친구들은 시속 70km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나는 점점 60km 속도로 달린다면 친구하고 내하고 차이에 갭이 생기게 되겠죠. 바로 이 갭이 우리는 건강수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건강히 오래 사는 거죠. 건강수명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수명을 연장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번, 두 번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시간 속에서 점점 차이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하루라도 빨리 만나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렇게 그 식품들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을 많이 권유를 하고 있는데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젊을수록 더 젊은 분들한테 보내야 됩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경제력을 활동력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9988 234가 되는 게 아니라 9988 231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하고 4일째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기의 120살까지 또는 그 이상까지 최대 수명까지 우리는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가능케 하는 게 바로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가장 선도적인 제품이 바로 쌍디바이오 제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품성 유형도 마치고요. 전체에서 짧게 제가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제품이